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이고요. 현재 시간이 네, 22시 47분,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이런 시간까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 HLB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FDA 승인 날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기대도 많이 되실 거지만 이제 걱정도 염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 이후와 승인 전 또 장중에 승인이 나올 경우 또 주말이나 휴일에 승인이 나올 경우 이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나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우선 지난 금요일은 항상 말씀드렸죠.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마다 항상 재료 소멸, 회피 물량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계속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혹은 아래 꼬리를 달지 못하고 이런 재료 소멸, 회피 물량이 항상 나왔다.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거는 사실 이 FDA 승인 엄청 커다란 재료인 건 맞습니다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경우라면 지금 여기 3만 원대잖아요. 3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그럼 몇 배 올랐나요? 사실 4배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경우라면 이 승인이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서프라이즈로 나왔다면 어떡할까요? 주가가 오르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선 반영을 제법 한 상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가지의 관점 또 세 가지의 네 가지의 플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먼저 지금 저희 이제 주주님들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5월 16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첫 번째 관점, 1번 관점은 자, 나는 FDA 승인 재료만 먹고 나올 거다. 이게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관점은 나는 실제로 매출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 HLB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HLB에서는 2029년까지 매출이 리버세라님 매출 3조 29년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7조까지 가겠다라고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까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적정 주가. 대충 그 업계의 평균 40배, PER 40배,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PER 40배 기준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또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패스하고 일단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찍힐 때까지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두 가지 부류가 계실 거로 보는데요.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점, 이 승인 재료만 먹고 나오실 투자자분들. 자, 플랜 A라고 할게요. 플랜 A. 첫 번째, 주말에 혹은 다음 주 5월 16일까지 장중에 승인이 나와서 승인 허가가 장중에 나와서 주가가 급등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급락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중요할 거고요. 또 플랜 B 두 번째, 5월 13일, 14일이 월요일, 화요일이죠. 그쵸? 5월 14일 이때 승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승인이 없었지만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 최근에는 제가 흐름 계속 말씀드렸어요. HDD 마린 솔루션이나 아니면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주 내지는 전력 관련주 이런 데 계속 수급 뺏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수급이 밀리고 있습니다. HLB가. 원래 HLB가 수급을 다 시장에 자금을 가져와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월요일, 화요일 이 거래일 동안 승인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또 플랜 C 세 번째, 장중이 아닐 때 대처를 할 수 없을 때 승인 재료가 나와서 다음날 시초가에 어떻게 할 건지, 다음날 시초가에 갭 뜨거나 갭 하락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갭상승, 갭하락. 자, 통계에 의거해서 대소의 법칙에 의거해서 베팅을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승인 나온 뒤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모두 다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비를, 전략을 미리 짜놔야 된다. 그러면 자, 하나가 더 있긴 한데요. FDA 승인 불발이 났을 때 이게 그 통계가 아무리 100%가 아니잖아요. 통계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불발이 났을 때 이거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결과인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주가는 100%가 아니니까 FDA 승인도 100%가 아니죠.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관점 1번 승인 재료만 먹고 나오실 저희 주주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플랜 B로 제일 간단합니다. 승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면 제가 여기 고점 얼마라고 했죠? 11만 4천 원 11만 4천 원 여기 12만 9천 원 기대감으로 상승 나오면 이런 중요한 자리 돌파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중 축소 적어도 여기 12만 9천 원까지 돌파가 나오면 한 50% 이상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재료만 먹고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무지성으로 들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1번 관점으로 갈 건지 2번 관점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란 얘기예요. 재료만 먹고 나올 건데 승인 나오면 갖고 있을 필요 있나요? 당연히 팔아야죠. 승인이 나서 주가 급등할지 급락할지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료만 먹고 나올 거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자리 돌파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맞아요. 대소의 법칙으로. 자,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중에 승인이 안 나와도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온다면 나는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줄일 거야 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장중에 승인이 나왔어. 승인이 나와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FDA 승인 재료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 안 나와서 상승해도 비중을 줄이고 승인이 나와서 상승해도 비중을 줄인다. 이게 맞는 거죠. 분할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승인 나온 다음에 주가 급등해서 여기서 뭐 20만 원, 30만 원 가면 어떡할래? 물론 주식에 100%는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번의 FDA 승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7, 8번은 재료 소멸이었고 한두 번, 두세 번은 승인 이후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세 번의 경우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7, 8번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왜냐하면 우리는 한 종목만 이 HLB 하나만 가지고 주식을 끝낼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다음에 다른 바이오를 하더라도 뭐 기타 뭐 발표하는 것들 뭐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기타 뭐 이렇게 디데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매매는 항상 뚜껑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난 끝낸다. 혹은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비중을 상당수 줄여놓는다가 전략인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플랜 A 장중에 승인 나와서 급등 나오면 그 다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치 게임 시작. 무슨 눈치 게임이죠? 급등이 나올 때 누구 하나 특히 물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때리기 시작한다. 양봉이 다 윗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바뀌어간다. 이러면 빠르게 기민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급등하면 눈치 게임 시작된 거예요. 누가 언제 던질지 몰라요. 과거에도 이거 2018년인데 HLB가 5월 며칠이었지? 날짜까지 정확히 안 나는데 급등하다가 3시 정각 땡 하자마자 그냥 밑으로 쏟아버린 적이 있거든요. 바이오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3시 땡 하자마자 급락해서 주주님들 종토방이 난리 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장중에 승인이 나와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눈치 게임 시작 누군가 던지기 시작한다. 이때 매도한다. 그때 같이 매도한다. 같이 비중 줄인다. 최대한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어쨌든 자 이렇게 됐네요. 같이 비중 줄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플랜 C입니다. 장중이 아닐 때 승인이 나왔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 승인이 나오면 혹은 내일 일요일 영상은 일요일에 올라가니까 오늘이 되겠네요. 어쨌든
다음 거래일의 시초가에 어떻게 할지 요거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승인이 나왔으니까 일단 호재죠. 당연히 모두가 기다리던 승인입니다. 호재. 그러면 일단 갭상승을 하는지 갭하락을 하는지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서 어떻게 대응할지, 갭상승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개파락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 가서 하다가 투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올라간다고 좋다고 가만히 있다 갑자기 밑으로 쏟는 거. 바이오 이거 5분 10분이면 그냥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재료가 큰 만큼 등락이 많은 만큼 일이 선반영이 많이 된 만큼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초가에 갭상승하면 당연히 이것도 눈치 게임이죠. 올라가네? 그러면 개인들이 막 따라붙어. 좋다고. 그때 물량 누군가 던지기 시작하면 매도 물량 감당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관점 재료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요거 플랜 A, B, C 모두 고려를 해 두셔야 되고, 자, 2번 관점 영업이익 장기 투자. 실제로 HLB에서 발표한 대로 29년까지 매출, 리버세라님 매출 3조고 영업이익 2.7조 나오는 거 목표로 가실 분들,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전 영상에서 중국 항서제약에서 지금까지 총 매출, 자, 위암 언제였죠? 2005년이었나요? 2005년. 그리고 간암 치료제, 항서제약에서 간암 전부 다 합쳐서 지금까지 누적 매출이 2조였습니다. 2조 중국에서만. 그러면 3조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그쵸? 중국에서만 2조 매출이 나왔는데, 누적이에요, 누적. 매출이 나왔는데, 물론 상당히 시간이 걸렸죠. 간암은 승인받은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위암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15년이다, 15년. 제가 헷갈렸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누적 매출이 2조라는 걸 중요하고, 글로벌 3조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 내용 지울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1번 관점은 이렇게 하고 2번 관점 장기 투자도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장기 투자. 나는 승인 났어. 오케이, 좋아. 호재야. 나 계속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 이런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시. 1번 예시. 뭔가요? 과거에 셀트리온에서 FDA 승인 받은 약 있었죠? 뭐였나요? 램시마가 FDA 승인 받은 게 2016년이다. 그리고 이 램시마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매출이 2018년도다. 그러면 2년 동안 2년이 걸렸죠? 왜냐면 이거 CMO, 그러니까 생산하고 마케팅해서 실제 공급하고 이런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셀트리온 같이 큰 회사도. 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주가. 실제로 주가가 오른 건 언제부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월봉을 볼게요. 옛날이니까. 왜 이렇게 안 쳐지지? 자, 자, 여기 간단합니다. 이 구간이 2016년이에요. 이 구간이. 자, 그럼 언제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느냐? 2017년 거의 말쯤이었습니다. 이때 9월, 10월 이때부터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허가는 FDA 승인은 16년도고 매출이 찍힌 건 18년도고 주가가 오른 건 17년도 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1년 반에서 1년 6개월에서 2년은 걸렸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실제 매출이 엄청나게 찍힐 때까지 끝까지 난 버텨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셀트리온 사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게 지금 FDA 승인이 5월 16일 승인이 재료 소멸이 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재료 소멸이 맞다면. 그럼 이때부터 모아도 돼요. 사실은 괜히 고점에서 장기 투자를 고점에서 살 필요가 있나요? 제가 투자의 기본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투 바닥에서 분할 매수, 그쵸? 스윙, 이게 또 길어지네. 스윙, 급등 나오고, 조정받을 때 쉬어가는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제일 좋아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때. 눌리면서 잡는 거, 단타. 이건 거래량 없을 때 사는 겁니다. 항상. 거래 대금 안 터질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올 때. 단타는 급등 나올 때. 대금 터질 때 따라 붙는 거.
따라붙어서 더 높게 파는 거. 이거 아무튼 기본이 그렇다 치고. 자, 1번 셀트리온 사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또 2번 하나가 더 있습니다. 2번. 2번은 현재 미국에서 간암 치료제를 70%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어디? 로슈다. 로슈의 어떤 거였죠? 자, 이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시장 간암 치료제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뺏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리보세라님이. 자, 회사에서는 좋아요. 29년까지 3조 찍고 영업이익 2.7조 찍는다.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높아요? 90%네요. 막 이렇게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자회사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CMO, 마케팅, 홍보, 유통 전부 다 HLB 계열사에서 다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LB 계열사에서. 테라피utics 뭐 하고 비임상은 누가 하고 유통은 누가 하고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것도 패스하고 어쨌든 이거 나올 수 있지만 북미 시장은 로슈의 아바스틴이 꽉 잡고 있다. 항서제하고 경우가 좀 다르다. 항서랑은 중국이랑은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29년까지 3조 찍을 수 있지만 그거는 계속 몇 년 동안 추적을 해야 되겠죠. 영업이익과 매출을 추적을 해야 되는 건데 간다고 확신이 있더라도 29년까지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5년 뒤에 일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강한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간압을 70% 지배하고 있는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거의 월드클래스 약이거든요. 어쨌든 얘랑 경쟁해서 이겨서 29년까지 잘 됐을 때 3류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알 수 없다. 계속 추적하면서 5년 동안 추적하면서 봐야 된다. 이거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1번 셀티온 램시마 사례, 2번 간암 치료제 로슈 막강한 경쟁자가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3조가 목표인데 이거는 5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주말에 좀 늦은 시간에 관점 1번, 2번, 또 플랜 A, B, C, D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냐고 좀 수고하셨는데 제가 여기 영상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FDA 승인 전후 주가 대응법, 자, 리브세라님 글로벌 매출 전망하고 여기에 또 추가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아바스틴에 대한 내용까지 시장 점유율 70% 가지고 있는 가남에서만 이것까지 또 PER 40배 했을 때 최종 목표가까지 제시한 내용 이거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거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보내드리냐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5904에 8931번으로 H 혹은 뭐 HLB 편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이 자료 정리해 놓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플랜 A, B, C, D 이런 관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010-5904에 8931번으로 네,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진짜 수익으로 매도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말 진심으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봐서 저는 좋을 게 없어요. 그 수익을 내고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거만큼 해피한 상황은 없겠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차트는 다시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로슈의 아바스틴보다 장점이 있는 거. 리보세라닙이 장점이 있습니다. 리보가 어떤 거? 리보세라닙이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존기간. 환자의 생존기간이 더 길었다. 장점이죠. 두 번째, 자, 아바스틴은 얘는 정맥주사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정맥에다 주사바늘 꽂고 맞고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시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병원 가려면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정맥주사 맞는 동안 기다리면서 시간하고 비용이 든다. 그리고 그동안 뭐 일을 못한다거나 뭐 기타 어쨌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리보세라님 장점은 경구용이다.
먹으면 되는 거죠. 병원 가서 주사바늘 꽂고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요. 병원 안 가니까 당연히 비용이 더 적게 들겠죠. 맞죠? 그래서 경구용이다. 더 간편하다. 장점이 되겠죠. 경구용. 또 하나, 부작용 없다. 뭐 완전히 없다고 하기보다는 아바스틴보다 없다. 얘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출혈이 생깁니다. 출혈. 장에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없다. 그러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약을 선택을 할까요? 어떤 치료제를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부작용 중요하죠. 특히 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부작용 상당히 두려움이 있을 텐데 없고, 비용 적게 들고 시간 적게 들다 당연히 좋죠. 여기 생존 기간도 더 길다. 그래서 리고세라닙이 로슈의 아바스틴을 압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점도 같이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 정리. 자, 재료만 먹고 나올 거냐 결정하세요. 아니면 영업이익 찍힐 때까지 장기 투자할 거냐 결정하시고, 재료만 먹고 나올 거면 플랜 A, B, C, 장중에 나오면 어떡할 건지, 장 끝나고 주말에 휴일에 나오면 어떡할 건지. 또 이거 D는 말 안 할게요. 이거 승인 안 나온다는데 이거는 너무 끔찍한 결과니까 그래도 알고는 계셔라. 100%는 없다. 알고는 있자. 자, 장중 뭐 장 끝나고 주말에 또 승인 안 났는데 급등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꼭 자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903이 아니라 5904네요. 5904. 010-5904에 8931번 자료 받아보시고요. 꼭 제가 정리해 놓은 대로 주가가 흐르지 않을 수 있고, 여기 다른 변수가 있겠죠. 주식은 당연히. 그래서 심리도 중요한 거고, 대응이 중요한 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가뜩이나 11만원 깰랑 말랑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날짜 얼마 안 남았다. 5월 13, 14, 15 빨간 날, 16일 3거래일 남았다. 재료만 먹고 나오실 분 3거래일 안에 결정하시고 전략 다 세워두기 바랍니다. 자, 너무 늦은 시간에서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제가 더 힘을 내서 새벽이 됐든 밤 늦은 시간이 됐든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끝으로 저희 수익률 정보는 HLB만 있는 게 아니죠. 시장 주도주를 계속 체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최근에 어디서 상승이 많이 나오는지. 바로 어제만 봐도 화장품 엄청나게 크게 올랐죠. 화장품 관련주가 오를지 누가 알았겠나요? 이거 미리 알고 계신 분. 물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습니다만 시장을 주도할지 안 할지는 나와 봐야 아는 거죠. 그거를 바짝 쫓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뭐 폴라리스 그룹주나 전선 관련주 뭐 이런 거, 아무튼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하고. 그래서 이런 주도주를 반복해서 잡으면서 수익을 내실 분들 3배, 4배 안 먹어도 돼. 대신 손실이 작고 수익은 높은, 손익비 좋은 구간만 반복해서 하실 분들, 직장인 스윙 투자 프로젝트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직장인 월급 독립 프로젝트, 월급에서부터 좀 자유로워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은 아니고요.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많죠. 직장인 분이나 자영업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틀에서 5일 정도 보유하는 짧은 스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동락폭이 커서 손해보는 종목이 아니고 시장 주도 테마의 상승 초입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또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손익비 좋은 구간만 공략합니다. 급등 후에 쉬어갈 때 매수 타점 잡아서 다음 올라갈 때 한 파동 먹고 나오는 거. 그리고 예상대로 안 가, 밀려, 여기 저점 깨면 짧게 손절, 뭐 5% 이렇게 손절하는 거. 여기도 손절한 거 있죠? 손절은 짧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이런 손익비 좋은 구간만 공략을 하는 거고요. 소액도 가능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분기당 150명. 이거는 매도할 때 너무 많으면 어렵기 때문이죠.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요. 다만 영상 시청하시면 구독,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네,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매매, 잃지 않는 매매 곱하기 시간, 항상 말씀드리죠. 곱하기 반복하실 분들 010-5904에 8941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24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매했지고요. 종목 많이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2개 하려나?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계좌에 모두 해피한 상황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